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전국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 나오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 이거 어디였습니까?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나왔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8월 기준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만 보면 0.12% 하락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8월까지 서울은 3.05% 오르고 수도권은 1.03% 상승했습니다. 지방은 같은 기간 1.19% 하락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지방은 하락하는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나 개별 지역별로 보면 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이제 가장 전국에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경북 상주시였습니다. 상승률이 9.76%에 달했는데요. 서울 상승률의 3배를 웃돌면서 같은 기간 경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42% 하락한 것과 대비가 되는 모습이었죠. 네, 상주시에 무슨 호재가 있었습니까? 이 상주시는 2021년 이후에 신규 입주 물량이 없는 등 공급 물량은 적었는데요. 2차 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기대와 같은 어떤 지역 개발 호재 등으로 매매가가 오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인근의 영천시도 이제 2021년 이후 신규 입주 물량 없는 반면에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 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매매 가격이 올해 6.71% 올랐습니다. 경북 내에서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른 지역은 상주시와 영천시 이외에도 안동시가 3.46% 올랐고요. 영주시와 문경시가 2% 이상 올랐고 김천시와 경주시도 1% 이상 올랐습니다. 네. 지방에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서울의 3%를 상회한 곳은 경북 상주시, 영천시, 안동시 이외에도 충남, 논산시와 강원 동해시, 인천 서구, 경기 과천시 등이 3%가량 올라서 눈에 띄었습니다. 네, 서울도 뭐 평균으로 봤을 때 상주시보다 낮았다는 거지 지역별로 보면 상승률이 좀 제각기 다르겠죠. 맞습니다. 서울에서도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차별화된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서울 내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성동구로 7.04% 올라서 전국에서 상주시 다음으로 매매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서울에서 올해 평균 상승률 3%를 웃돌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송파구가 6.49% 올랐고 서초구가 6.04% 상승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용산구와 마포구, 광진구가 4%가량 올라서 강세를 나타냈어요. 네. 또한 강남구, 동작구, 영등포구, 강동구, 서대문구 등도 3%가량 올라서 평균 상승률을 상회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이 도봉구만이 0.24% 떨어지면서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서울시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강북구와 노원구, 금천구, 관악구 등은 한 1%를 밑도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노원구, 도봉구, 이제 강북구 등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서울의 평균 상승률에도 못 미친 셈이죠. 네, 전국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들 말고 이제 반대로 가격이 떨어진 데는 어디였습니까? 올해 이제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지역을 보면 이 경남 거제시였는데 7.32%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종시가 5.55% 하락했고 충남 홍성군과 대구 서구 등이 이제 5%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구 달성구가 남구, 달서구 등 이제 대구 지역에서 하락률이 4에서 5%대로 상당히 큰 곳이 많았습니다. 네. 대구시 평균 하락률은 3.46%로 5대 광역시 중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는 미분양 주택만 10,000호가 넘어서 5대 광역시는 물론 전국에서도 경기도 다음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아파트값 상승 속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2년 만에 상승. 네, 서울에서 아파트가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오피스텔로 몰리나 봅니다. 네,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인해서 2년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지난달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로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서울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8월 이후에 23개월간 하락했던 이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가 7월에는 보합으로 돌아섰는데 이어서 8월에는 전달보다 0.03%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부동산원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서 이 교통 여건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 전환했다고 봤고요. 이 권역별로 보면 이 영등포, 이제 강서 등이 있는 서남권과 마포, 서대문 등이 위치한 서부권, 노도강 지역의 동부권이 가격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네. 반면에 용산, 종로, 중구가 있는 도심권과 강남 3구가 있는 이제 동남권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아파트와는 살짝 다른 모습이죠. 이제 면적별로 보면은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와 40에서 60제곱미터는 각각 이제 0.03% 올랐는데 85제곱미터 초과 오피스텔은 0.1% 하락하면서 소형 평수 위주로 주로 오피스텔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은 그렇고 이제 다른 지역은요? 서울과 달리 경기와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이제 매물 자체가 적체가 좀 계속 쌓이면서 8월 하락폭이 전달에 비해 더 커졌습니다. 지방 역시 부산과 대구, 광주 등 대부분 지역에서 전달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내리면서 하락폭이 더 확대가 됐고요. 오피스텔 전세 시장 역시 서울은 상승하고 그 외 지역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삼성 TSMC 중동의 반도체 공장 설립 추진.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1, 2위 회사들이 줄줄이 중동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 대만의 TSMC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아랍에미리트의 대형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아랍에미리트 측과 논의했다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TSMC의 최고 경영진들은 최근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반도체 제조 복합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된 공장 규모는 현재 대만 내 TSMC 제조 공장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이제 첨단 공정이 적용된 시설을 필적하는 수준이다, 이런 걸로 알려졌고요. 네. 또 삼성전자도 향후 몇 년 내에 아랍에미리트의 새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는 안을 고려 중입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의 고위 인사도 최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이 계획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또 전해졌고요. 공장 설립 프로젝트 자금은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인 무바달라를 중심으로 아랍에미리트 측이 되는 방안이 초기 논의 과정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요. 네. 이 같은 사업의 규모가 1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동에서 지금 반도체 수요가 상당한가 봅니다. 네. 이번 논의의 이제 포괄적인 목표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제조사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 반도체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가 AI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서 설립한 국영 투자 기업 MGX는 이제 반도체 생산 시설을 투자 전략의 한 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무바달라는 작년 말 기준 투자 자산 규모가 400조 원에 달하는 대형 펀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는 MGX 등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 또 AI 투자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아직은 논의하고 있는 단계니까 이제 네.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죠. 네, 지금 설립 논의가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고 기술적 장벽을 비롯해서 다른 장애물에 또 직면할 수 있어서 실제 프로젝트가 성사되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대규모 물이 필요하고 공장 운영을 담당한 아랍에미리트 내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이 어떤 기술적 측면에서 장애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신기술 반도체 중국 유입을 우려하고 있는 점도 상당히 좀 유입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 점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TSMC와 삼성전자는 이제 공장 설립 방안을 검토를 하면서 아랍에미리트 시설의 반도체 생산 및 물류 과정을 미국 정부가 이제 검토하는 방안을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논의한 것으로 또 알려졌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국산 과자 연간 수출 첫 1조 원 돌파 가능성. 이 해외 어딜 나가봐도 우리 과자가 가장 맛있다라고 느꼈는데 이제 맞습니다. 외국인 입맛도 비슷한가 봅니다. 네, 과자 수출액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과자류 수출액이 4억 9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5.4% 증가했는데요. 이 과자류 수출액은 농식품 품목 중에서 라면, 연초류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네. 과자류 수출은 이달에 5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순항 중이고요. 올해 1월부터 추석 전까지 이제 이달 둘째 주까지 수출액은 5억 2,9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71억 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네. 이 같은 수출 호조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올해 연간 수출액은 역대 최대 기록을 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이제 과자류 수출액은 지난 2018년에 4억 3천만 달러에서 작년에 6억 5천만 달러로 1.5배 가량 늘어났고요. 농식품부는 이제 올해 과자류 수출액이 처음으로 7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7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9,300억 원 가량인데 조금만 더 수출을 하게 되면 이제 1조 원은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네, 최근 한류 열풍이 불면서 우리 과자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계속 찾는 경우도 많아졌겠죠. 네, 역시 이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서 과자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기업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면서 현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킨 것도 이제 수출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에서 빼빼로와 허니버터칩을 찾는 이 소비자가 늘고 있어요. 국내 제과업체도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서 수출을 더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롯데 웰푸드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빼빼로 데이를 앞두고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를 해왔는데 이제 이에 따라서 작년 빼빼로 수출액이 540억 원으로 2020년보다 80%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한국과 일본 롯데 식품회사가 협력해서 연매출 1조 원대 글로벌 메가 브랜드를 육성하자면서 첫 대상으로 빼빼로를 선정하기도 했어요. 크라운 혜태그룹을 보면은 2022년 7월에 혜태 제과 공장에 이어서 올해 5월에 크라운 제과 신공장을 충남 아산시에 설립을 합니다. 그룹은 이제 평택항에서 가까운 두 공장을 수출 전진 기지로 삼겠다는 방침이고요. 네. 혜태 제과는 일본, 베트남, 중국 등에서 인기가 있는 허니 버터칩뿐만 아니라 에이스, OS 등과 같은 이제 주력 제품의 수출도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오리온은 꼬북칩을 글로벌 스낵 브랜드로 만들겠다면서 미국에서 꼬북칩 단일 품목의 연 매출이 400억 원을 넘으면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